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아침 7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내 신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기록용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제 방송을 이렇게 한 200~300명이 꾸준히 이렇게 보시는가 보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이라면은 이제 우리 허경영 우리 명예대표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은 신인이시다. 신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선천주역 세상에서 후천 정력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그리고 강정산 가르침의 총결론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허경영 신인입니다. 라고 굳게 믿으시는 분들, 이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이고 또 본자 섭리의 회원에 등록하신 회원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분들이 아마 제 방송을 거의 대부분 보신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지 않는 분들도 가끔 보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 중에는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세계 황제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 들을 때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당신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말이지. 지금 민주주의 세상인데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런 제도잖아요. 그런데 황제라면은 옛날에 쾌쾌 묵은 어떤 그 정치 제도 아니냐고. 그걸 어떻게 되돌아가느냐. 그게 말이냐 뭐냐. 첫째 이제 허경영이라면은 벌써 이제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 아주 나쁘게만 표현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그러니까 21대 총선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국가혁명당 이제 후보님들이 아주, 그 당시에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 그랬는데 후보님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의사님들도 있고 대학 교수님들도 있고 약사님들도 있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제 그 후보 중에서 좀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가가 있잖아요. 그 정가 중에서도 아주 좀 안 좋은 그런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만 골라내요. 골라내서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마치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전체적인 후보가 아주 사회적으로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민주당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만들 수가 있어요. 민주당도.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언론,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을 얼마나 쉽게 속일 수가 있느냐고요. 공정보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은 예수는 어떻게 지금 되겠느냐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는 미친 또라이 새끼란 말이야, 거기. 자기가 뭐 신의 아들이라고, 건방진 놈. 강정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도를 해버리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뭐 천지 공사를 하느냐고 말이지. 지금 그 미국 언론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해가지고 미국의 소리 있죠. 여기 아마 이번 예산을 그 도지에서 미국 정부 효율부에서 그 도지에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거 방송을 없애버렸어요. 예산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이제 미국 그 세금이 이제 그 미국 언론에도 많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은 그 언론사는 돈을 받아야 뭐 직원들 봉급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돈을 주는 물주, 광고주, 또 광고주 외에 이제 자기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의 그 취향에 맞도록 보도를 하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거 트럼프 이거는 미국 기존 그 기득권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또라이야. 완전히 이거는 뭐 트럼프 이거는 자기하고는 안 맞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미국을 전체로 이끌어가던 그 주류 세력들, 딥스테이트 세력들, 네오콘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트럼프는 반드시 자기들 판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러시아 스캔들의 주인공이다. 또는 뭐 창녀들하고 이렇게 뭐 난잡한 성행위를 했다. 아주 미친 또라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뭐 계속 뉴스를 들었다면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트럼프라 그러면은 조금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언론에 세뇌당한 그런 잘못이라고. 지금 허경영 신인님을 비롯해서 당시에 이제 아마 원래가 2025년이니까 5년 전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후보자들을 그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 깊고 깊은 그런 사연들은 잘 몰라요. 똑같은 잣대로 보도를 하면은 민주당 이 당원님 민주당 또 국민의힘당 얼마든지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파렴치한 당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언론이 그런 식으로 안 해서 그러는 것이. 말이 옆으로 가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매일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그 종로 3가 옛날 파고다공원 거기 파고다공원이 탑골공원으로 바뀌었는가. 그 앞에서 매일 하시잖아요. 거기 매일 뭐 한 1000명 가까이 이렇게 그 도시락 하나가 보통 한 10,000원 정도 해요. 이게 도시락만 주는 게 아니고 떡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이러는데 그 1000명 같으면 하루에만 하더라도 한 800명만 해도 800만 원이잖아요. 하루에. 30일 같으면 38이 24, 2억 4천만 원이라고. 1년 할 것 같으면 10달만 해도 24억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그 기존 신문 방송 뭐 이런 데서 보도를 하느냐고요. 보도를 안 합니다. 혹시 이제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허경영 이런 것을 가려요. 가려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을 가리고 무료급식 하는 데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기존 그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아주 맑고 투명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지금 우리 국회의원 300명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모든 서류가 뭐 트럭으로 한 트럭 뭐 큰 트럭이라 그러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큰 트럭으로 가득 되는 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걸 누가 일일이 다 보느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을 빼먹는 놈들, 요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그 33가지 공약 중에서 7번째가 배당혁명인데, 배당혁명의 그거는 이제 국가 예산을 완전히 새롭게 해버려요. 2분의 1은 딱 줄여버려. 줄여가지고 그것을 국민 배당금으로 딱 나눠줘가지고 모든 국민이 중산층의 생활을 보장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33가지 공약 맨 첫 번째도 그렇다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천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1조 8천억을 전략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거예요. 33가지 공약의 맨 첫 번째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단 말이에요. 중산주의는 뭐냐?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거. 기본적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 예산의 2분의 1을 절감을 해도 얼마든지 이 대한민국 주식에서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완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조항에서 빼가지고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원래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그 전두환이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 이전에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헌법이 없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만두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꿨잖아요. 거기 이제 그냥 된 게 아니고 김영삼, 김대중이라고 하는 그 민주화의 그 화신, 그 두 분을 비롯해서 많은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의 그 정말 그 피눈물 나는 그런 노래 끝에 간선제가 직선제로 됐잖아요. 그런 헌법을 새로 고칠 때에 그때 헌법재판소 거기 이제 그 헌법에 들어간 거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이제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은 헌법재판소는 이 아마 헌법조항에서 헌법을 새로 개정해야 하는 게 아니고 헌법을 새로 개정을 해요. 새로 만든단 말이에요. 완전 새로 만들 때에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말 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아마 그래 될 겁니다. 그거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거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지금 이제 윤석열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제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정이 언제 나느냐. 이 박근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탄핵을 당했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14일 이내로 다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 달이 다 돼가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라고 지금.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많이 참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가고 중요한 판단 이런 거는 국민 투표에 붙여버리든지 누구 말대로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오늘은 이제 중요한 날이죠. 어제 아래 3월 24일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했는데 한덕수 이분도 원칙은 탄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탄핵되고 또 이제 윤석열도 탄핵돼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래도 이제 조기 대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국정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럴 때 볼 때는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보다는 한덕수가 좀 나으니까 한덕수가 좀 결함이 있지만은 막 그래도 탄핵을 기각시켜서 다시 복귀한 것 같아요. 복귀했는데 앞으로 이제 차차 봐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계속 안 한다면은 이 사람도 또 탄핵시켜 버려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상당히 동의를 해요. 왜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느냐고. 이거는 임명 안 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거는 직무유기지. 탄핵 대상이 반드시 돼버리지. 그리고 이제 24일은 월요일은 그래 했고 오늘은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이제 뭐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하도 그 이재명 씨가 이제 기소받은 것이 몇 개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것은 생사람을 잡는 거란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래.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법인카드로 자기 부인이 뭐 당원님들하고 뭐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하고 뭐 이렇게 몇 개 시켜 먹었는데 그게 8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10만 원 이하예요. 이하입니다. 그걸 했다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100번 정도 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털면은 대한민국에서 판공비 쓰는 공무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몇십만 명은 될 겁니다. 나도 공무원 생활을 했잖아요. 할 때 우리 책임자가 5급 공무원이에요. 5급도 그 판공비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잣대 갖다 대보라고. 다 걸리지. 몇십만 명 다 걸린다고. 그렇게 이재명 씨를 그냥 억지로 죽이려고 그냥 한국의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서울대학교도 나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 대학을 전부 다 서울대학교로 바꿔버리든지. 그래서 프랑스처럼 이름 붙이지 말고 프랑스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5대학, 6대학, 7대학, 8대학 이런 식으로 해버려야 돼요. 전부 다 서울대학교로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학비는 전부 다 독일처럼 무료로 하고 대신에 졸업은 엄격하게 졸업하기 힘들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우리나라에 서울대, 법대 이런 애들 그 육사 출신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자주우지하는 거 이런 풍토는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볼 때 말이지 내가 보면 전부 다 진짜 날파리 같은 인간들 말이지. 그런 애들이 자기 뭐 대한민국에서 내가 내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재명이 이거 뭐야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놓은 말이지. 금종고시 출신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뭐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 이러니까 그걸 이제 눈꼴 사나워서 못 본다 이거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잘 해쳐먹었잖아. 지금 이제
그 박영수 저 구속대가 있지. 예.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할 때 그 특별검사잖아. 예. 그 박영수가 지금 50억 클럽 그거는 손도 안 댔어요. 그거는 50억 클럽에 관련된 사람이 거기에 전부 다 뭐 나름대로 한가닥 한 사람들 아니냐고. 아침 저녁으로 눈만 뜨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아들 딸 이렇게 막 이렇게 들먹거린 그 청와대 민정수석 그 있었던 사람 그 이름도 모르겠네. 그 사람도 50억 클럽에 관련된 사람이잖아. 하여튼 이런 애 새끼들이 볼 때에 이재명이를 그냥 나는 이재명이 지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허경영 신인님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로지 우리나라 그 정치권 중에서 그래도 단 한 사람 이재명 대표가 허경영 신인님을 허경영 총재라 그러지. 허경영 씨라 하기도 하고 그 이재명 대표는 허경영 씨라고도 해. 딴 사람들은 허경영이 그런다고. 씨자를 안 붙여 그냥. 허경영 씨를 존경한다. 이런 말씀을 유일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오늘 이제 결정이 나겠지만은 오늘 그 재판관인 판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대가리가 좀 똑바로 박혀 있는 판사라면은 무죄를 내려야 돼. 판사 중에서도 돈 받아 처먹고 말이지 판결을 잘못하게 하는 그런 판사들을 내가 분명히 알잖아. 저 윤석열이 장모 최은순이가 하는 말이 있다고. 판사는 돈 안 좋아하나. 그 판사 부인하고 잘 알아. 그래가지고 쓰리 쿠션을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익 본 게 있거든. 그 윤 판사, 그것도 판사가 윤씨라고. 돈 받아 처먹은 놈이라고. 그런 놈들은 사형을 시켜서도 안 돼. 그런 거는. 사형을 시키면은 그건 양심의 고통을 엄청나게 시켜주면서 양심이 맑아지는 거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보내야 된다고. 그런 판사들 그저 베니제 씨 말로는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될 것 같으면은 판사 검사 한 30명씩 판사 30명 검사 30명은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고. 내가 볼 때는 사형시키면 그거는 그 사람 좋게 해주는 거야. 고통을 줘야 된다고. 그 고통을 최고의 고통은 양심을 알게 해주는 고통이라고. 엄청난 고통을 맡기면서 새로운 인간이 되는 고통이라고. 새로운 인간이 되는 최종 종착역은 허경영이 신인이다. 이것을 아는 거, 알게 해주는 거단 말이야. 자, 그래서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주 오늘이 3월 26일이니까 내일 모레 28일까지 그 윤석열 탄핵 선고가 나든지 안 그러면은 4월 달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4월 며칠 날 내가 윤석열 탄핵 심판 날짜를 알리든지 그걸 해라.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은 뭐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것을 대규모로 이제 그 시위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못 찾는다 이제 이거지. 아주 이제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야 되겠죠. 여하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윤석열이가 내가 볼 때 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제 그 우리나라 그 한강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을 비롯해가지고 많으신 분들이 윤석열을 탄핵해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해라. 이런 이제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랬는데 나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또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정보를 종합해서 볼 때는 윤석열 탄핵은 뭐 나는 확실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어서 김건희도 자기가 지은 업이 있잖아요. 업은 자작자수, 인과응보.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그대로 받아요. 단지
그것이 열매가 익을 때가 있다고. 지금 현재 아직 벚꽃이 이제 막 일부는 피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확 피잖아. 내일 비가 온다 그러는데, 내일 비 오고 이러면은 3월 시절하명 3월이요 풍류주세 백년진이다 이런 뭐 강경산의 말이 있는데, 그 3월의 단비에 벚꽃이 확 핀다고. 그 때가 있다고. 벚꽃이 확 필 때가 있다고. 그렇듯이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벌을 받을 때가 있다고. 그거는 뭐 김건희가 원래 다 벌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볼 때 윤석열은 탄핵되는 것이 뭐 확실한데, 그게 이제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고. 내려줘야 되는데, 탄핵되고 난 이후에 이재명 같으면은 그 사면 복권 안 시켜준다고, 윤석열이 하고 김건희를. 그런데 좀 비릿한 놈이 이제 오면은 이재명이 말고 딴 뭐 김지성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는데, 뭐 김부겸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뒤에서 이제 협상 조절을 해가지고 말이지. 지금 우리나라에 그 탄핵제를 그 내각제를 선호하는 그런 정치인들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전직 국무총리 그룹들,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 그 그룹들, 그리고 뭐 국민의당 이렇게 뭐 권성동이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지금 현재 국회의장 그 우원식이를 비롯한 그런 그룹들 전부 다 내각제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초강력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허경영 신임 같은 분, 이런 분이 나와야 되지. 내각제를 그 바라는 놈들은 전부 다 그 날파리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란 말이야. 공중변소 화장실에 우리 옛날에 그 요즘 수세식이지만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전부 다 그 재래식 화장실이거든. 우리가 이렇게 뭐 수세식 쓴 지가 불과 뭐 한 40년, 50년 밖에 안 됐다고. 한 40년? 그전에는 전부 다 공중변소라고, 그냥 푸세식이라고. 그 밑에 보면 구더기가 버글버글 한다고. 그 꼭 똥구더기 속에 있는 구더기와 같은 놈들이 지금 전직 국회의장들, 그 국무총리들, 전직 국무총리 국회의장들,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권성동이를 비롯해가지고 그 일당들, 지금 민주당의 이제 내각제를 원하는 그런 그룹들, 전부 다 푸세식 변소에 빠져있는 똥통에 있는 그 구더기와 같은 놈들이라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말이지, 상대방 후보를 비난해. 이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사람을 어떻게 비난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나. 안철수 이놈아. 뭐 이재명이가 전가사범이라고. 나쁜 놈의 새끼야. 오늘 또 한 번 더 욕을 하는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을 해야 되잖아. 남도 시천하지 장하고 사천하지 단이라고 말이지. 좋은 점을 보고 말이지. 안 좋은 점은 말하지 않고 나한테는 그런 것이 없느냐 반성을 해야지. 이재명이가 무슨 그 보이스피싱처럼 해가지고 남을 막 쏘니가지고 돈을 받아 처먹었다거나, 폭력을 심하게 했다거나, 폭력을 해도 그냥 그런 게 아니잖아. 마치 그 권성동이도 그 말하더라고. 정가사범, 뭐 이재명이가 정가사범이라고. 이래 이놈 씨. 그런 식으로 임마 잣대를 갖다 두고 미경으로 확대해봐. 네가 임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나 임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야. 벌거지 같은 놈들, 날파리 같은 놈들. 자,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초강력 세계 제일 대한민국이다 말이야. 예. 그런 식으로 가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불로유에 대한 진실이 미국 언론에서 바로 위에만 보도만 하면은 영국의 BBC 방송이나 뭐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뭐 이런 언론들도 다 좀 썩은 데가 많지만은 그래도 좀 공정 방송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한순간에 세상이 뒤비진다고.
자, 오늘은 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